자, 여러분 8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코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변수를 구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변수를 구별하는데 우리 전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어떤 진도 부분에 보면은 데이터 변수를 구별하는 데 있어 타입에 의해서 구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얼로케이션 스킨, 메모리가 어떻게 할당되느냐,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또 구별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코프에 의해서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변수를 구별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오늘은 요 스코프, 데이터의 이름, 변수의 이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에 따라서 로컬 베리어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걸 다루게 되는데, 스코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크게 복잡하지도 않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 1시간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아마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스코프, 우리가 영역이다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역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변수 이름을 우리가 막 만들었습니다. 근데 변수 이름이 사실 어떤 하나의 이름이 여러 번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쨌거나 변수 이름이 한번 정의가 됐을 때 그 변수 이름이 프로그램상에서 얼마만한 범위에서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런 걸 다루는 구분 요소가 스코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프에 의하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변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다, 전 지구적인 변수다 하는 거죠. 그죠? 아주 전 세계적인 변수다. 만방에 알려진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로컬 베리어블이다 라고 하는 지역 변수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변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역 변수는 함수 바깥에서 정의되는 변수들은 다 전역 변수입니다. 함수 바깥입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정의되는 변수들은 다 지역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 비유를 많이 듭니다. 자, 이 세상에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다 이름이 김태균이에요. 김태균. 똑같은 이름 김태균인데, 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예를 들어서 부산외대 아이관 4층에서 누가 김태균이 참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디서요? 부산외대 아이관 4층에서. 김태균이 굉장해 그런단 말이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균, 아이관 검통학과에 근무하는 김태균 교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 이렇게 가다 이제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이제 꾸벅꾸벅 기차 기다리면서 졸고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김태균이 진짜 어저께 웃겼어 그런단 말이죠. 김태균 너무 굉장한 사람이야 이러더란 말이야. 똑같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누굴 얘기를 한 거냐? 뭐 컬트 삼총사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개그맨, 라디오에서 이렇게 진행을 맡는 개그맨 김태균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개그맨 김태균이 막 웃기는 얘기를 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웃겼어. 그리고 또 뭐 굉장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굉장하다 그러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우연히 뭐 이제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제 트랜지타라고 나리타 공항에 잠시 멈춰서 이제 뭡니까? 그것도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옆에 이제 앉아있는 일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저께 김태균 굉장했어 그러더라는 거죠. 김태균 진짜 웃기는 인간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뭐 그 개그맨 김태균을 알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렇죠. 야구 선수 김태균이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거죠. 나는 뭐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김태균이라는 야구 선수가 일본에서도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홈런 치고 그 뭐냐 막판에 뭐 9회 말 2라운드 9회 말 2라운드에서 뭐 9회 말에서 뭐 역전 홈런 쳤는가 보죠. 그러니까 뭐 굉장하다 그러고 진짜 웃겼어 막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똑같은 이름 김태균이가 있는데, 그 김태균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적인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나는 부산 외대, 이 사람은 대한민국, 이 사람은 어디입니까? 이 사람은
일본이랑 한국 이런 정도로 이 이름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도 필요한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짜봅시다. 대충 이런 코드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참 쉽죠. 그죠?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일단 처음 알아둬야 되는 게 이거다 하는 겁니다. 요런 거, 요런 변수를 갖다가 전역 변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역 변수. 이런 걸 갖다가 글로벌 베리어블이다. 글로벌 베리어블이다 하는 거죠. 여기 있는 x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서 프로그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전 지구적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전체, 파일 모두를 갖다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전 세계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이 x라고 하는 이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x도 얘를 얘기를 하고 여기에 있는 x도 얘를 얘기를 하고 다 똑같은 이 x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여기에 x를 출력을 하라 그랬을 때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10이 출력되겠습니까? 12가 출력되겠습니까? 8이 출력되겠습니까? 어떤 게 출력되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2가 출력이 되더라 하는 거죠. 12가. 자, 왜 12가 출력이 되느냐? 이 전역 변수는 나중에 요 다음 시간에 내가 스택 정적 변수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전역 변수는 이 기억 장소가 할당되는 공간이 좀 특별합니다. 정적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는데 이 정적 영역은 메인 프로그램이 호출되기 전에 미리 확보되는 기억 장소예요. 메인 프로그램을 위한 스택 프레임을 갖다가 만들기 전에 미리 확보된 그런 기억 장소에 고정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맨 처음에 10이 들어갔다가 이거 이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10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제 실행을 하니까 8로 바뀌겠죠. 8로 바뀌었다가 여기 F로 호출해가지고서 F로 호출해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가지고 얘를 실행을 하고 나면은 뭘로 바뀌겠다? 12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출력을 하라 그러니까 12가 출력이 된다 하는 거죠. 12가 출력이 됩니다. 자,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쳐보겠다. 자,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 한 줄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한 줄 추가됐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해가지고 컴파일 후 실행시키면 아까처럼 12가 아니라 8이 시켜난다 하는 거죠. 8이 시켜난다. 자, 이렇게 함수 안에서 정의된 함수 변수. 아까 이거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그랬고 여기 함수 안에서 정의된 변수, 괄호 안에서 정의된 변수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로컬 베리어블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로컬 베리어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스코프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자, 스코프라고 하는 게 뭐냐? 이 x라고 하는 이름 누구냐면 아까 비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유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야구 선수 김태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 김태균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쫙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떤 정의가 없을 때는 얘도 야구 선수 김태균을 얘기를 하고 얘도 야구 선수 김태균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 김태균은 요 X는 뭐냐? 요 X는 부산외대 교수 김태균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부산외대 교수 김태균. 부산외대 교수 김태균을 얘기하고 요 부산외대 교수 김태균 요 X는 얘 X가 의미가 있는 영향력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보통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죠. 비유를 하자면은 부산외대 아이관 정도다 하는 겁니다. 뭐 김태균이랑 또 학생도 따로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아이관 정도다. 그래서 실제로 로컬 베리어블이 영향을 미치는 스코프, 로컬 베리어블이 영향을 미치는 스코프는 그 변수가 정의된 곳으로부터 여기 정의됐죠. 정의된 곳으로부터 얘 정의를 하고 있는 요 괄호, 여는 괄호랑 닫는 괄호 쪽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x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다 하는 겁니다. 요 x가 여기서 여기까지. x에다 11을 넣게 되면은 요 로컬 베리어블 x에다가 넣은 거고 요 로컬 베리어블 x는 심지어 또 뭡니까? 그 스택 프레임 f가 호출됐을 때의 스택 프레임에서 할당된 기억 장소죠. 그죠? 여기에다 12만 하지 이 x랑은 관계가 없다 하는 거죠. 결국은 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보면은 x가 두 개가 있게 되고 얘는 여기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 x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대신에 여기 공간 동안에는 영향력을 상실한다 하는 겁니다. 이 x의 영향력이 상실이 된다 하는 거죠. 자, 또 해보겠습니다. I 제로서부터 i가 100보다 작은 10보다 작은 i 플러스 플러스 인티저 x 자, 또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도 x가 있다는 거죠. 보통 for loop나 while loop의 이 블락 안에다가 로컬 베리어블을 또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로컬 베리어블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문법적으로 에러가 아닙니다. 자, 여기 x 빙글빙글 점수 x에 뭐가 들어갑니까? x에 0, 1, 2, 3, 4 해가지고 9까지의 값이 여기 x에 들어가겠죠, 그죠? x에 9까지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x를 출력해라.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출력해 보겠습니다. 8이 출력된다 하는 겁니다. 자, 왜 8이 출력되죠? 이 x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범위는 이게 정의된 곳으로부터 얘를 감싸고 있는 가장 최근의 괄호, 얘를 감싸고 있는 가장 최근의 괄호랑 매치되는 요 괄호까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x의 영향력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x는 이 x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x랑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로컬 베리어블 x고 포뮬 안에 정의된 로컬 베리어블 x고 요거는 뭡니까? 글로벌 베리어블 x다 하는 겁니다. 자, 게다가 여기에다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while j에다가 0을 하나 넣읍시다. 저희 0을 넣고 while j가 i보다 작은 동안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심지어 j 플러스를 하고 심지어 여기에다가 또 뭘 할 수가 있느냐? 여기다 또 인티저 x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x에다가 j를 넣어라.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자, EX랑 여러분, EX랑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EX랑 EX랑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실행을 시키면은,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은 그냥 8이라고 하는 값이 딸랑 나온다는 거죠. 어떤 8이었었죠? 여기에서 정의된 8이지 EX랑도 관계가 없고 EX랑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EX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EX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printf x는 %t in y라고 적읍시다. in y 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자 하는 거죠. 이걸 몇 번 지키겠습니까? 무진장 많이 지키겠죠, 그죠? 이중 루프에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컴파일로.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한 뉴라인 안 찍었네. 뉴라인 찍어봅시다. 컴파일 합시다. 와, 이렇게 많이 지켜놓는다는 거죠. 여기다가 탭도 하나 넣고.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EX를 출력하면은 여기다 출력을 해야 된다. 컨트롤 C 해서 보자기다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탭은 말고 info 문 안에 있는 X.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네. 여기다 적는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문 안에도 x가 있고 y문 안에도 x가 있는데 이 문 안에 있는 x는 여기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y문 안에 있는 x는 여기서 출력해봤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뭐 전혀 어려운 게 없고 전체적으로 자, 프로그램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봅시다. 도구에 편집기 설정에 폰트를 좀 작게 해보겠어요. 30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윤곽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작게 해보겠습니다. 뭐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가 전역 변수 x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로컬 베리어블 x 있고 여기에 for 문 안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 x 있고 그 다음에 y 문 안에 로컬 베리어블 x 있고 여기 또 전역 변수 x로 출력을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자, 실행시키면은 요거는 뭡니까? for 문 안에 x 값 자꾸 변하는 거 출력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y 문 안에 x 값 변하는 거 출력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 x 값 이렇게 출력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똑같은 변수 이름들이 여러 번 등장할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들은 각자 틀리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얘가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x에다가 50을 넣어라, 70을 넣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x에다가 70을 넣어라는 어디에 70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x에 70을 넣어라. 절대로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 있기 때문에 얘에 70을 넣어라라고 영향하는 거는 요 x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요 x. 얘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갖다가 스코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스코프에 뭐가 있다고요?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막 프로그램을 무진장 길게 짰다고 가정해 봅시다. 길게 작성했어요 오늘. 미안합니다. 이건 이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막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여기다 x에다가 80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90 이렇게 쳤다는 겁니다. 이거 헷갈릴 여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여기 앞에 x가 한 번,
두 번, 세 번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전혀 다른 x니까 관계없고 한 번, 두 번, 세 번 등장하는데 막 프로그램에다 이 밑에서 x에다가 90을 넣는가 90을 넣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로컬 베리어블인지 정확하게 기억할 가능성이 없을 여지가 많죠. 그죠? 그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스코프랑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스코프랑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 뭐냐? 전역 변수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역 변수 사용하는 거는 거의 불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불법에. 그래서 왜냐하면 헷갈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 할 때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프로그램이 하는데 전역 변수를 갖다가 함부로 적어놓게 되면은 그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그 큰 불상사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전역 변수 사용하면은 사장님한테 혼납니다. 회사 사장님한테 혼나니까 사장님한테 혼나고 팀장님한테 혼나니까 절대로 전역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자 같은 함수 내에서 합니다. 내가 글자 치기 싫어서 뺐습니다. 같은 함수 내에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명 사용하는 거 금지입니다. 자,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용하면 헷갈린다는 겁니다. 여기 x를 사용할 때 이 x인지 저 x인지 헷갈리게 하죠. 그거는 프로그램 짠 사람도 헷갈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x 쓰고 여기도 x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간단하게만 바보예요. 바보인데다가 프로그램에 하기 싫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못 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차원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지 이렇게 하라고 보여준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갖다 같은 함수에 사용하면은 막 헷갈려가지고 큰일 사고치기 쉽습니다. 여기도 심지어 여기다가도 또 x 있어도 됩니다. 그죠? 인티저 x 이렇게 있어도 되는데 이게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러 군데 있음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헷갈리니까 절대로 똑같은 이름의 변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점 꼭 기억하는 것이 이번 수업에서의 결론입니다. 스코프다라고 하는 제도 변수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부작용 그런 면을 내가 얘기를 한 거고 간단하게 전역 변수 사용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같은 함수 내에서 똑같은 변수명 사용하지 말아라. 요거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의문을 하나 품어야지 됩니다. 자,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전역 변수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런 의문을 좀 여러분들이 품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C 랭귀지가 생긴 지가 거의 뭐 60년 전이에요. 거의 나이가 환갑이 다 돼가는 그런 언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생겼다 하는 거죠. 굉장히 오래전에 생겼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C 랭귀지를 만든 사람이 이제 고려하기에 이제 두 가지를 좀 신경 쓴 겁니다.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좀 쉽게 변수를 쉽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전역 변수를 이제 전역 변수 제도를 만들었다. 뭐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 함수 고출 전에 배운 적 있죠. 그죠? 함수 고출을 할 때 그 인자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서 call by value에 의해서 actual 파라미터의 값이 이제 formal 파라미터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함수를 정의해서 써야지 됩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그런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인자 전달하는 것도 귀찮고 그런 경우에 함수 고출 시에 인자를 전달을 안 하고 전역 변수를 쓰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쉽게 함수적으로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전역 변수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처럼 이제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생들은 내가 대충 많이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전역 변수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상당히 실제로 유혹에 많이 빠지는 편이에요. 많이 빠지는 편인데,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절대로 전역 변수를 쓰지 말고 항상 어떤 함수에서 함수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인자 전달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변수들은 항상 로컬 베리어블로만 정의해서 쓰는 그런 버릇을 들이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이런 전역 변수의 문제점이 이제 요즘 세상에는 워낙에 잘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전역 변수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실행기지에서 없어진 건 아니고요. 실행기지가 이제 문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고, 실행기지는 그대로인데, 요즘 이제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한 20년 전부터 이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바라고 하는 언어랑 C샵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런 언어에서는 전역 변수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 전역 변수 사용 금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침도 우리가 뭐 굳이 일부러 지킬 필요 없이 뭐 저절로 전역 변수를 쓸 수 없게 돼 있다 하는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스코프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